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금 임명하고 강요로 임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세우는 것이 국민의 뜻이니까, 국민의 뜻이니까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지지하니까 나는 야당이 반대해도 강요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상당히 위험스러운 정책이죠.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한다. 이것은 좋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양날의 칼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번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하는 문제로 회의하면서 문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관 등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청문 경과 보고서를 기간 내 송부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훨씬 높다. 이렇게 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반대보다 높으니까 임명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강력하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을 볼까요?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보다 국민 판단을 존중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국회가 이렇게 흠결을 지적하면서 반대하는 것을 그걸 밀어붙인다. 그러면 국회는 뭐라로 국회가 필요하냐. 그냥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정치 해버리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원장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론조사로 모든 인사를 처리할 것이면 국회 인사청문회는 왜 만들었는가? 인사청문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론조사로 다 해버리면 되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깔보는 아주 나쁜 정치 행태다. 과거 대통령들과 똑같은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한 여론조사 업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나치의 반유대인 정책도 당시 독일 게르만 민족의 여론을 앞서 이루어졌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도 그 당시 게르만 민족의 여론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니까 미워하니까 유대인들을 처벌해야 된다. 여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악도, 그 어마어마한 악도. 남미를 망국에 들게 한 남미식 포퓰리즘도 결국 여론정치의 산물.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짜 좋다. 응? 무상복지 좋다. 우선 당장 나눠달라. 아우성을 쳐야 되니까 여론에 편승해가지고 무상복지, 공짜 좋아하다가 지금 남미가 쫄딱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지지가 훨씬 높다. 이러면서 임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16일 당 회의에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대통령이 인용하는 것 같은데 질문의 문제가 심각한 왜곡된 조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리얼미터 조사를 근거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지지가 더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국민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원하니까 나는 임명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리얼미터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 잘못된 질문을 해가지고 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거기에다 뭐라고 이제 물었나 하면은 첫 번째 문항에서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야당이 반대해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는 것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놓고 그 다음에
강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면 야당이 그냥 반대를 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반대를 하니까 이건 야당이 나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이 질문이.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그냥 야당이 그냥 발목 잡게 하니까 그냥 임명해도 돼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강행해도 된다 56.1%, 지명을 처리해야 한다 34.2%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질문 때문에. 그래서 이 김관영 의원은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은 이것은 중립적이 아니다. 야당의 반대로 이것을 갖다가 조건을 붙여놨으니까 편파적이다. 공정한 질문이 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요.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럼 여야가 합의가 안 됐으니까 합의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그럼 이제 당연히 강경화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임명하면 안 되다. 합의될 기간은 줘야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럼 이제 강경화 후보자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질문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서 지지율이 10몇 %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하는 거죠. 리얼미터 조사가 이제 일어나기 직전에 7일과 8일 한국일보, 한국리서치 조사를 보면요. 질문을 공정하게 하니까 강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할 자질이나 도덕성을 갖췄는가? 이렇게 물었는데요. 갖추지 못했다가 38.9%고 갖췄다가 32.9%입니다. 질문을 공정하게 하니까 갖추지 못했다가 더 높아요. 갖췄다는 게 더 낫습니다. 갖추지 못했다가 38.9%, 갖췄다 32.9%. 그럼 이 여론조사를 문 대통령에 들이밀고, 이거 강경화 외교부냐는 거는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할 자질이나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다가 38.9% 더 넘으면 국민 여론이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임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여론이 그렇잖아요, 여론이. 이 여론을 이제 공정하게 여론조사하면 강경화는 안 된다는 쪽이 더 우세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세하게. 그런데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질문을 해가지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걸 내밀면서 여론이 높으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완전히 여론 조작을 할 수도 있고요. 여론 조작에 의한 아주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 중시가 이래서 나쁜 것이죠.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의 기관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죠. 국민들은 어리석어 가지고 이제 선동에 넘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제 안경원 후보자 사퇴했습니다. 사퇴 안 하려고 세게 버티고 그냥 오전만 해도 사퇴 안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끝까지 나는 하겠다고. 왜 그래요? 대통령이 그냥 뭐 여론이 안 좋은 사람도 막 임명하니까 그럼 뭐 나도 임명하겠지 이러고 버텼단 말이죠. 근데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막 나중에는 뭐 안경화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생 때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인데 그 남자 기숙사의 여학생을 그 같은 학교 공학인가 보죠. 남녀공학 같은 학교 여학생을 불러들은 그 사건 때문에 퇴학 조치를 당했는데 그걸 또 이제 안경화 후보자가 탄원서를 내가지고 퇴학을 취소시키고 뭐 이렇게 반성하는 그런 선에서 이제 마무리 지었는데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에 내신이라는 거 뭐 이렇게 가지고 내신만 가지고 하잖아요. 내신에 이런 퇴학 이런 것이 안 적혀 있었다. 안 적혀.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이것이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논문 표절 엄청 한 데다가 논문 표절 엄청 한 데다가 또 혼인 신고서 위조해가지고 상대방이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걸 강제로
혼인신고를 해서 강제 결혼을 했다가 재판해가지고 다시 혼인신고 취소당한 것에다가 아들까지 이런 일을 한 데다가 이게 뭐 도대체 법무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막 불거져 나오니까 뭐 신보도에 의하면 문 대통령이 사퇴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게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더 이 사람 놔뒀다간 자기 정치 생명에 엄청난 위해가 올 것 같으니까 사퇴를 하라고 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이 사람 때문에 이제 문 대통령 고민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조선일보에 고민에 빠졌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16일 사퇴했지만 김상곤 교육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후보자를 두고도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상곤 후보자는 1982년 석사학위 논문에서 약 130곳을 표절한 의혹을 받고 있고요. 의혹이나 마나 이거 표절이 맞을 겁니다. 맞을 거. 1992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해서 표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1997년 논문을 다른데 게재한 논문을 또 이쪽에다 또 게재하는 중복에 대한 이거 했고, 그래서 이제 학계 일각에서는 질 나쁜 표절을 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 질이 좋은 표절이 있고 나쁜 표절이 있는데 질이 안 좋은 표절을 했다까지 비판할 정도가 있고요. 또 더 이제 기가 막힌 것은 김상곤 후보자가 자기가 교수 노조위원장을 할 때에 2006년입니다. 그때에 논문 표절 시비가 붙은 김병준 교육부총리에게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논문 표절했으니까 교육부총리 자격이 없다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가 교육부총리가 되면 이건 완전히 자기 모순이고 자기가 다 자가당착이죠. 그럼 조대엽 후보자는 고려대 교수였던 2007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면허가 취소됐고요. 음주운전. 그래서 뭐 고려대 출교 사건으로 이제 고생하는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해당 학생들이 우리는 뭐 조대엽 교수하고 술 마신 적 없다고 술 마신 게 없다고 다른 데서 술을 먹고 그 학생들 위로하기 위해서 그 학생들과 같이 술 먹었다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제 좀 죄가 덜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그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 학생들이 술 먹은 적 없다고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평판이 학생들로부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여기 뭐 주식에 관한 또 이래 가지고 이거 문제 가지고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도 나오고 총체적 부실,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조대엽 후보자와 김상곤 후보자는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사퇴를 해야 정상이죠. 이 정도면 이제 사퇴해야죠. 과거에 문창욱 후보자는 뭐 친일파도 아닌데 뭐 친일파로 몰아가지고 사퇴를 시켰는데 이렇게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 사퇴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이건 해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선일보가 보도하기를 그러나 여권의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들 지명 철회를 요구하거나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여권도 이게 참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기 다 떨어지는데 대통령이 위험해지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권에 많이 있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 못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여권 관계자는 이날 두 후보자 모두
안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남다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대통령이 직접 인사 추천을 한 인사들로 알고 있다. 안경환 후보자, 김상곤 후보자, 조대 후보자 모두가 다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권 사람들이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참으로 딱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이제 계륵이 돼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먹자니 탈이 나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런 입장에 있다가 할 수 없이 여론이 악화되니까 안경환 후보자를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김상곤 교대협도 이제 문제가 계륵이 돼버리죠. 계륵. 그냥 임명하자니 그렇고 버리자니 그렇고. 강경화도 계륵. 이게 여론도 안 좋고. 응? 그렇다고 또 이 세 사람을 다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지금 아주 난처한 입장에 빠졌죠. 인사 이거 검증 잘못하고 또 이 잘못된 사람들을 이렇게 추천한 것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계륵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 조조가 명백하게 보여줬어요. 조조가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공격을 하다가 환경이 나빠져가지고 도저히 전투에서 이길 수 없는 입장에 있고 싸우면 질 것 같은 입장에 있는데 그럼 철군을 했는데 철군하면 체면이 깎이고 싸우면 싸움에 져서 손해가 나고 그래서 어느 날 닭갈비를 들고 이래 봤다 저리 봤다 닭갈비살에는 살이 붙어 있지만 갈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갈비 때문에 뜯어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먹을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부하 하나가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닭갈비 가지고 이러는 걸 보니까 조조 승상이 철군하겠다. 이래가지고 철군을 하겠다고 짐 싸다가 또 조조한테 들켜가지고 이 나쁜 놈, 네 맘대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형당했거든요. 그리고 조조는 철군했죠. 결국은 계륵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륵이 생겼을 때는 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버리는 것이. 그것이 후환이 없어요. 근데 그걸 그냥 무리하게 먹으면 뒤탈이 나죠. 청와대가 그냥 문 대통령이 이 조대엽, 김상곤, 강경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임명하면 나중에 상당한 내상을 입을 겁니다. 뒤탈이 생길 것입니다. 민심은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 있는 것인데 민심이 좋지 않는 사람들을 임명한다.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죠. 조선일보가 여기에 대한 사설을 썼는데 한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안 후보자 사퇴는 아무리 대통령 지지율이 높더라도 명분이 없으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 안경환 후보자.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명분이 없으니까 결국은 대통령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뿐 아니라 공동 창업한 회사의 임금 상습 체불 문제가 됐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평생 쓴 논문 3개 가운데 석박사 논문은 표절, 학술지 논문은 중복게재 의혹에 걸려있다. 그러고도 더 가벼운 논문 문제가 있었던 김병준 교육부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교수노조 성명을 주도한 사람이 김상곤 후보자다. 그런 사람이 교육부총리를 하겠다는 것은 모렴치다. 염치 없는 짓이다. 이렇게 아주 돌직구를 날렸는데 돌직구라기보다 이건 바르게 표현해. 이건 뭐 염치 없는 거죠. 뻔뻔스러운 것이죠. 뻔뻔스러운. 김상곤, 조대엽 두 후보자의 흠결 역시 직무와 연결되어 있다. 자진 사퇴하지 않고 더 시간을 끌면 새 정부에 부담이 될 뿐이다. 사퇴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는데 사퇴하지 않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텨서 임명을 강행하면 결국은 나중에 뒤탈이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지지가 훨씬 높다. 이러면서 임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16일 회의에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대통령이 인용하는 것 같은데 질문의 문제가 심각한 왜곡된 조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리얼미터 조사를 근거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지지가 더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국민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원하니까 나는 임명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리얼미터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 잘못된 질문을 해가지고 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거기에다 뭐라고 이제 물었나 하면은 첫 번째 문항에서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야당이 반대해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는 것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놓고 그 다음에 강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면 야당이 그냥 반대를 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반대를 하니까 이건 야당이 나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이 질문이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그냥 야당이 그냥 발목 잡게 하니까 그냥 임명해도 돼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강행한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할 자질이나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다가 38.9% 더 넘으면 국민 여론이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임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론이 그렇잖아요. 여론이. 이 여론을 이제 공정하게 여론조사하면 강경화는 안 된다는 쪽이 더 우세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세하게. 그런데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질문을 해가지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걸 내밀면서 여론이 높으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완전히 여론 조작을 할 수도 있고요. 여론 조작에 의한 아주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 정치가 이래서 나쁜 것이죠.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의 기관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죠. 국민들은 어리석어 가지고 이제 선동에 넘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제 안경원 후보자 사퇴했습니다. 사퇴 안 하려고 세게 버티고 그냥 오전만 해도 사퇴 안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끝까지 나는 하겠다고. 왜 그래요? 대통령이 그냥 뭐 여론이 안 좋은 사람도 막 임명하니까 그럼 뭐 나도 임명하겠지 이러고 버텼단 말이죠. 근데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막 나중에는 뭐 안경화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생 때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인데 그 남자 기숙사에 여학생을 그 같은 학교 공학인가 보죠. 남녀공학 같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금 임명하고 강요로 임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세우는 것이 국민의 뜻이니까 국민의 뜻이니까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지지하니까 나는 야당이 반대해도 강요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상당히 위험스러운 정책이죠.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한다. 이것은 좋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양날의 칼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번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하는 문제로 회의하면서 문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관 등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청문 경과 보고서를 기간 내 송부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훨씬 높다. 이렇게 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반대보다 높으니까 임명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강력하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을 볼까요?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보다 국민 판단을 존중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국회가 이렇게 흠결을 지적하면서 반대하는 것을 그걸 밀어붙인다. 그러면 국회는 뭐라로 국회가 필요하냐. 그냥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정치 해버리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원장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론조사로 모든 인사를 처리할 것이면 국회 인사청문회는 왜 만들었는가? 인사청문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론조사로 다 해버리면 되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깔보는 아주 나쁜 정치 행태다. 과거 대통령들과 똑같은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한 여론조사 업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나치의 반유대인 정책도 당시 독일 게르만 민족의 여론을 앞서 이루어졌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도 그 당시 게르만 민족의 여론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니까 미워하니까 유대인들을 처벌해야 된다. 여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악도, 그 어마어마한 악도. 남미를 망국에 들게 한 남미식 포퓰리즘도 결국 여론정치의 산물.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짜 좋다. 응? 무상복지 좋다. 우선 당장 나눠달라. 아우성을 쳐야 되니까 여론에 편승해가지고 무상복지, 공짜 좋아하다가 지금 남미가 쫄딱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해도 된다 56.1%, 지명을 처리해야 한다 34.2%.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질문 때문에. 그래서 이 김관영 의원은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은 이것은 중립적이 아니다. 야당의 반대로 이것을 갖다가 조건을 붙여놨으니까 편파적이다. 공정한 질문이 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요.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럼 여야가 합의가 안 됐으니까 합의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그럼 이제 당연히 강경화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임명하면 안 되다. 합의될 기간을 줘야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럼 이제 강경화 후보자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질문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서 지지율이 10몇 %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하는 거죠. 리얼미터 조사가 이제 일어나기 직전에 7일과 8일 한국일보, 한국리서치 조사를 보면요. 질문을 공정하게 하니까 강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할 자질이나 도덕성을 갖췄는가? 이렇게 물었는데요. 갖추지 못했다가 38.9%고 갖췄다가 32.9%입니다. 질문을 공정하게 하니까 갖추지 못했다가 더 높아요. 갖췄다는 게 더 낫습니다. 갖추지 못했다가 38.9%, 갖췄다 32.9%. 이 여론조사를 문 대통령에 들이밀고 이거 강경화 외교부냐는 거는